자, 오늘 수업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3일차 우리 저번 시간에 조건문까지 했죠. 출력, 조건 이렇게 배웠는데 자, 이거 뭐죠? 이걸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주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말 동안에 좀 공부를 할 시간이 여유롭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수업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꽤나 많으신 분들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까지는 복습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완벽하게 숙달을 해가자 라고 했죠.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수업이니까 완벽히 숙달을 해가면서 넘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완벽한 숙달이라는 거는 이걸 보고 그냥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못하면 머리로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자, 얘는 뭐였죠? age라는 변수를 만들고 20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거였죠. 자, 제가 따로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변수를 보면 지금 초반에는, 나중에는 이런 걸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 어차피 숙달이 되면 알아서 써질 거예요. 지금 초반에는 아직 어색한 거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age라는 변수를 만들고 20이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했어요. age라는 변수를 만들고 20이라는 값을 넣겠다. 얘가 넣겠다인 이유가 뭐죠? 이 이퀄 마크가 대입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죠?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었죠. 지금 age라는 변수 공간을 만든 거고 이 안에 2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쵸? 자, 변수라는 공간에는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변수는 하나의 값밖에, 오직 하나의 값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변수에 대한 기본 개념 사실 몇 줄 안 되잖아요. 이거 그냥 쭉 정리해서 써놔도 몇 줄 안 돼요. 이거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이 개념이 되게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오죠? 네,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냥 나오겠죠. 이제 이걸 보면 이걸 실행했을 때 콘솔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다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이렇게 그냥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출력하라고 적어줬기 때문이죠. 프린트 출력문인데 그 안에 이런 문장 넣어놨기 때문에 얘는 그냥 출력을 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문장을. 그쵸? 그리고 얘네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모양대로 줄바꿈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줄바꿈이 되는 이유는 뭐죠? 프린트는 한번 실행을 하고 나서 알아서 줄바꿈을 한번 해주는 친구죠. 우리가 ln이라고 하는, ln이 아니라 \n이라고 하는 이런 걸 적어주지 않아도 프린트라는 함수는 알아서 줄바꿈을 해주잖아요. 한 번은. 그쵸? 지금 ln이 들어가니까 한 번 더 뛰잖아요. 이런 거 이제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건데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age에 따라서, 이 age의 값에 따라서
해당하는 출력문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예시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보러 왔다고 쳐봅시다. 자격증 시험 한 13번에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러고 나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보기가 보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람은 14번 문제 또 있고, 사람은 이 문제를 보면요, 어떤 게 가능해요? 이 나이래요. 13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까? 아니면 중간부터 봐볼까? 아니면 첫 번째부터 봐볼까? 이런 거 선택적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들은 나이를 보고 얘는 10대네? 하고 바로 그냥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이게 가능한가요? 컴퓨터는 이게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부터 봐야 돼요. 위부터 하나하나 맞나 안 맞나 확인해 가면서 봐야 돼요. 컴퓨터는 이런 좀 불편한 상황이 있죠. 자, 그럼 이렇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똑같이 컴퓨터랑 1번부터 보기를 읽어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람은 1번 봐요. 13살이면 유아 아동이 아니잖아. 지웁니다. 2번 봐요. 13살이면 10대네? 답이죠. 그럼 얘네 볼 필요 있나요? 얘네 안 봐도 되죠. 내가 문제가 정답이 확실하지 않고 좀 애매하면 밑에도 보겠지만 지금 이런 거는 명확하잖아요. 그쵸? 고민할 게 딱히 없는 명확한 답을 찾았어요. 그럼 밑에 있는 보기를 읽어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거 3개 읽어보고 판단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요, 읽어봐요.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안 한대요. 그럼 넘어가요. 다음 읽어봐요.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맞대요. 그 다음 얘를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죠. 읽어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리대요. 읽어봐요. 틀리대요. 읽어봐요. 틀리대요. 그리고 넘어가요. 자,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if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코드로 옮기면 컴퓨터는 이런 방식으로 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 써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코드로만 옮겨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죠. 자, 유아 아동이면 age가 몇부터 몇이에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1보다는 커야 될 거고, 왜냐면 이제 한국 나이로 했을 때 1살 미만은 없잖아요. 우리나라한테는 0살은 없잖아요. 태어나면 1살이잖아요. 그래서 1살보단 커야 되고, 그리고 age가 9살보다는 작아야겠죠. 왜냐면 10살은 10대니까 10살 전까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10대는 10살보다 커야 되고 19살보다 작아야겠죠. 근데 이때 작을 때는 작거나 같은 게 맞겠죠. 얘는 20대, 얘는 30대.
얘는 40대 이상으로 묶여 있으니까 조건을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이걸 실행시켰어요. 뭐가 나올까요? 에이지가 20이래요. 이 코드를 실행시켰어요. 뭐가 나올까요? 에러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초반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인덴테이션 에러 해가지고 라인 12 나오고 있죠. 이걸 보고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에러 내용 보고 일부러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역으로. 자, 여기가 그러면 인덴테이션 에러래요. 들여쓰기 에러라는 거죠. 얘를 들여쓰기를 안 해줬으니까. 자, 이 콜론 다음에 들여쓰기 해주는 이유가 뭐였죠? 이 if 조건문 문법이었죠. 이거 if 쓰고, if는 무슨 뜻? 만약에, 그 다음 조건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면 이 콜론 뒤에 들여쓰기 되어 있는 이 if문에 종속되어 있는 이 로직을 수행하겠다 라는 의미였죠.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여기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문제가 있는 코드죠. 세미콜론, 콜론 뒤에, 콜론 다음 줄에는 무조건 들여쓰기 된 게 뭐 하나라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종속된 걸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뭐라고 했던 거죠. 야, 콜론 뒤에 왔으면은 내 거 종속된 거 하나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근데 너 없잖아 지금 코드가 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지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거 보고 역으로 찾아오는 상황. 자, 그러면 문법을 맞게 붙였어요.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오죠? 네, 20대 나오겠죠. 우리 조건 다 줬잖아요. 자, 20 거짓일 거, 참일 거고 얘는 거짓이고, 그럼 end로 엮였기 때문에 true and false면 false. 그래서 안 할 거고 내려와요. 얘 실행해요, 안 해요? 이 조건 실행하죠. 자, 20 여긴 참이네요. 여기는 false죠. 그러면 true and false, false네요. 그럼 이것도 안 할 거고 이거 해요, 안 해요? 하죠. 자, true네요. 여기 true죠. end로 엮였어요. true and true, true죠. 실행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 해요, 안 해요? 얘 해야죠. 자, false. 여기는 true. 근데 false and true, false죠. 안 할 거고. 얘는 false. 그냥 안 할 거고. 이래서 20대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걸 적기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코드로만 옮겨진 것 뿐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들 지금 처음 배우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문제를 보고서 얘를 코드로 그대로 옮기는 거, 이거 솔직히 쉽게 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처음 배우신다고 하면 다른 언어 배우면서 조건문 써봤고 이런 조건 로직 만들어 봤고 이러면은 좀 수월하실 텐데, 지금 이 파이썬 수업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처음이다 그러면 이거 만들어지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어색하니까. 그냥 안 써봤던 거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걸 써볼 일이 있나요? 없죠. 처음 겪는 거니까 어색한 게 당연히 맞아요. 근데 그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던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다음 것들도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습을 잘 해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말들을 내가 코드로서 표현하는 거. 한 번 해본 사람, 두 번 해본 사람, 10번 해본 사람, 100번 해본 사람 다 달라요. 당연히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틀린 답을 만들지라도 그 틀린 경험도 나한테 경험치예요. 틀렸으면, 결과가 잘못 나왔으면 왜 잘못 나왔지? 고민하고 맞게끔 고치겠죠. 그런 거 다 경험치입니다. 그 경험치가 좀 쌓여야 이게 익숙해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가상의 문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코드로 옮긴다, 이런 것도 해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로직의 일환이라서 다 이제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전에 같이 이제 대입을 하면서 해봤던 방식대로 컴퓨터는 연산을 해요. 너무 불필요하죠. 20대를 여기서 찾았는데 얘네 둘을 또 해야 돼요. 이건 솔직히 불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쵸? 지금 이 조건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조건을 만족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10대이면서 20대, 20대이면서 30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정답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로직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는 그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할 거고, 그 연산되는 시간을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이거 상당히 불편한 일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를 좀 더 배우고 나서 뭔가를 만든다, 프로그램을 만든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라고 하면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적화예요. 최적화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코드를 최대한 간결하게 짜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점이 있어요. 가독성도 좋아져요. 코드는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왜? 나 혼자 일할 게 아니니까. 내가 짠 코드를 남들이 보고도 갖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독성이 되게 중요한 문제고,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문법으로 있지만 다른 언어는 들여쓰기가 문법으로 없음에도 들여쓰기를 파이썬처럼 똑같이 편집중 환자처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가독성이 좋지 않은 코드는요, 내가 쓴 코드도 내가 읽기 힘들어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런 코드는 좋은 코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이거는 욕을 먹어 마땅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가독성 좋게 쓰는 거. 자, 최적화는 일단 코드를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로직을 없애야 돼요. 불필요한 로직이라는 건 내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됨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잘 짜여진 코드가 10이라고 하는 용량을 사용한다, 근데 잘못 짜여진 코드가 15라는 용량을 소비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10과 15라는 단위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가 나중에 이제 실무에 어쨌든 취업을 하게 되면 실무를 볼 거고, 실무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그러면 그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차지하고 있는 용량이 꽤나 무겁습니다. 근데 거기서 0.5, 50%를 더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러면 실제로 비용이 그만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소프트웨어겠죠? 소프트웨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드웨어가 만약에 이 10이라는 프로그램을 담으려면 하드웨어가 10만 있으면 되겠죠. 이 10짜리가 뭐 그냥 간단하게 100만원이다. 그러면 이 15를 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일단 15가 필요하겠죠, 최소 용량이. 그럼 얘는 150 그 이상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램 같은 거 살 때 8기가짜리 5만원인데 16기가짜리 10만원인가요? 뭐 얼추 비슷하긴 하지만 용량이 커지면은 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쓰는 거 대신에 하나를 큰 걸 쓰려면은 좀 더 비싸지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소켓을 안 먹으니까.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지금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얘네의 금액들은 몇 천만원, 몇 억 이상 돼요. 그러면 여기서 50% 이상? 1억짜리를 1억 5천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에서 큰 문제가 있죠. 애초에 이런 코드들은 실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로직을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이런 최적화에 대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그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로직을 우리가 이 자리에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얘네를 지워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장 이거를 판별할 수 없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코드가 어디 하나 불필요한 게 없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는 최대한 그런 연습을 해 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다 정답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가 설령 유아라고 할지라도, 유아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답을 찾았지만 이 4개를 다 검사를 해봐야 되는 불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지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얘를 해봐서 정답을 찾았어요. 그럼 얘네를 안 쳐다보게만 하면 되겠네요. 이 불필요해진 부분들을 연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얘는 그거에 대한 메모리를 쓰지도 않을 거고요. 그 연산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코드를. 자, 전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엘if에 대해서 좀 하고 마지막에 이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를 elif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elif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얘는 if로 썼을 때랑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일단 뭐죠?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 두 코드의 가장 도드라지는 차이. 자, 얘는 코드가 한 덩어리예요. 얘는 하나야, 하나, 한 묶음. 근데 얘는요, 다 따로예요. 그래서 5묶음. 이게 일단 가장 도드라지는 차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답을 찾게 되면 나머지를 안 보겠죠.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게 elif가 원래 else if예요. 다른 자바나 C도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데 얘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압축이 가능해서 elif로 쓰는 거고. 자, 얘를 놓고 볼게요. 일단 정답은 잘 나와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 나오는데, 자, 얘가 동작하는 것도 한번 대입을 해봐야겠죠. 자, 35래요. 참인가요? 참이죠? 얘는요? 거짓이죠? true and false? false겠네요. 참인가요? 참이죠? false죠? true and false? false. 안 할 거고, 둘 다. 참인가요? 참이죠? 거짓이죠? 그럼 거짓일 거고, 안 할 거고. 참인가요? 참인가요? 둘 다 참이네요. 그럼 참일 거고, 얘 실행하겠네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거 해요, 안 해요? 얘 안 하는 거죠. 자, if랑 가장 큰 차이, 얘를 이렇게 해보죠. 좀 빨리 찾게. 자, 일단 조건식. 이 첫 번째 조건식은 다 if로 있을 때나 elif로 있을 때나 상관없이 무조건 하겠죠. 얘는 이 첫 번째 조건은 일단 해봐야 되잖아요. 조건문에 들어왔으면. 자, 실행을 해봅니다. 이 조건을 컴퓨터가 연산하는 대로 한번 프로세스를 따라가 볼게요. age 5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5로 치환이 될 거고, 이 조건을 봐요. 이 결과 true네요. 그리고 이 조건을 봅니다. age 또 5로 치환이 될 거고, 이 결과 true네요. 그럼 true and true? true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조건 해요, 안 해요? 이 조건 하나요?
안 하죠. 자, 이게 if일 때는 얘를 해요. 무조건 해야 돼요, if는. 근데 elif이기 때문에 얘가 정답을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나가요, 그냥. 저 이거였죠. 자, 그러면 자, 돌려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똑같이 반복이니까 이거 결국 거짓이라서 안 할 거고, 해봐서 거짓이라 안 할 거고, 해봐서 거짓이라 안 할 거예요. 해봐서 거짓이라 안 할 거고, 그리고 얘를 해보고 나서 참이니까 출력을 하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상황 봤을 때 40대 이상은 그냥 다 40대 이상이라고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50대도 60대도 다 40대 이상으로 묶어놨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경우가 한 번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대요. 마지막 조건까지 내려왔대요. 그럼 얘는 이 40대 이상인 거를 조건을 꼭 봐야 하나요? 사실 필요가 없죠. 저희 상황에서 조건이 필요한 로직이라면 필요한 건데 저희 상황에선 지금 얘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 조건을 검사하지 않아도 이 엘if로 엮인 이상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한 살부터 39살까지 이 사이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40대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조건을 써줄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때 쓸 수 있는 문법이 else예요. 이 else는 조건을 따로 써주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동작하냐? 자, 얘네를 거쳐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다 정답이 아니래요. 얘네가 다 30대까지 아니래요. 그럼 else를 만나요. 그러면 조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얘 출력이에요. else는 이렇게 동작을 해요. 얘네가 아니다. 그럼 무조건 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 중간에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밑에는 똑같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정답이 안 나오고 여기까지 내려왔다, else를 만났다, 그럼 무조건 얘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else는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오케이, 그럼 내가 일할 차례구나 하고서 일을 합니다. 이게 else예요. 자, 그리고 이제 else 같은 경우는 자, if를 쓰고 그 밑에 else를 쓸 수 있어요. if를 쓰고 elif를 쓰고 else를 쓸 수 있어요. 지금 한 거죠. 이건 될까요? 얘는 안 돼요. 조건문의 시작은 무조건 if예요. elif로도 시작할 수 없어요. 무조건 if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뒤에 if가 오는 거, 얘는 어차피 다른 묶음이 아예 다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밑에 elif가 온다? 그럼 얘는 이거랑 한 묶음이니까 묶일 수 있어요. 그리고 els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내가 조건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면 else를 씀으로써 조건식 하나에 대한 연산을 또 없애줄 수가 있는 거죠. else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elif가 없다고 else를 못 쓰냐? 아니에요. if 다음에 else 쓸 수 있어요. 대신에 뭐 if가 없는데 elif랑 else만 쓴다, 이런 거 안 돼요. 조건문의 시작은 무조건 if로 시작을 할 거고, 이 조건문의 시작이 있는 if의 조건은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할 거예요. elif로 엮였든 else로 엮였든 얘는 무조건 한 번 실행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랑 그쵸? 우리가 좀 전에 이걸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걸로 바꿔놓은 건데 둘이 똑같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고 else냐 elif냐 차이밖에 없어요. 조건이 없구나. age 40대 이상. 이러면 결국 같은 결과를 뱉을 거잖아요. 자, 근데 age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0이래요. 그럼 얘네 둘의 결과는 어떨까요? 얘를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둘의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요? 아니, 애초에 다를까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는 40대 이상이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네, 맞아요. 첫 번째는 40대 이상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안 나와요. 두 번째는 왜 안 나오죠? age가 지금 0이에요. 대입을 해보면 돼요. 얘 당연히 조건 만족이 안 되죠. 안 할 거고, 얘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얘도 봤는데 아니래요. 안 할 거예요. 그럼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얘는 이 if문을 빠져나가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중간에 어딘가에서 정답을 찾았다면 그 밑을 안 볼 거예요. 근데 밑에 맨 밑에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럼 얘는 없는 정답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얘는 왜 40대 이상이 나왔죠? 이거 안 할 거예요. 얘도 안 할 거고, 안 할 거고, 안 할 건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얘는 조건 안 따진다 그랬죠. 무조건 얘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문이 else로 끝나면요, 그 조건문 안에서 뭐든지 간에 정답이 하나는 나와요. 그 안에 있는 로직 뭔가 하나는 돼요. 수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else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큰 차이겠죠? 어떠한 결과를 무조건 한 번은 수행을 하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이 로직을 잘 구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if와 elif와 else를 적절히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문을 잘 만드는 능력,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을 만드는 거, 이것도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만들다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런 조건을 만약에 만들고 있어요. 한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잘 작동을 하는지 만들면서 계속 확인해 보세요. 지금 만든 것까지면, 여기까지 만들었다고 치면 유아, 아동, 10대, 20대까지는 거르겠죠. 30, 40대는 못 걸러도 거기까지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테스트 하면서 넘어가세요. 처음에는. 지금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갈 수 있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늘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했던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 세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간을 되게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답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정답을 버전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못해도 최소 4~5개씩은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당. 그리고 얘네 둘 같은 경우는 묶어서 생각했을 때 거의 막 진짜 만들면 만들 수 있는 만큼 나와요. 대신에 이런 거, 자, 잠깐 화면 보세요. 자, 지금 원래 있던 거에서 뭐 한 거예요? 얘네 둘의 위치만 바꿨죠.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위아래 순서 바꾼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 뭔가 형태를 조금이라도 바꿔보거나 아니면 뭐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해보거나, 근데 또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한 거예요? 29 이하에서 30 미만으로 바꾼 거죠. 이런 차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생각을 하셨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들로 한번 정답을 여러 개를 찾아보세요. 이 세 개의 문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4시부터 다시 해보세요.